네, 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발 또 유럽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에선 지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진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부터 한번 점검해 보면요. 네. 경제 지표가 부진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지표들이었죠? 일단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더 크게 하락했고요. 네. 또한 기업 재고도 예상만큼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리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뉴욕주의 이 제조업 지표 역시나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었어요.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이었죠. 대다수 지표가 다소 부진했다라는 네. 소식인데 과연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김종효 위원 불러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일단 시장 영향을 보시면 주식시장 자체는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달러도 주춤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좀 잘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미국 경제가 꺾인 거냐, 그리고 달러의 흐름이 꺾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아니다, 노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최근 고점에서 이틀 연속으로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정의 폭이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강세는 미국이 강해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미국보다 약한 유럽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이 더 약하니까 현재 구간에서 달러를 약세 추세로 이끌 만한 그런 요인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수출주들에게는 다소의 위안거리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불거질 만한 이슈가 디플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이제 미국도 디플레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다우지수가 16,000선을 붕괴하기도 했죠, 장중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를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일종의 기대 인플레를 반영하고 있고 기대 성장을 반영하고 있는 일종의 지표인데 이게 2%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건 미국도 좀 심각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일종의 안전자산 선호가 또 너무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로만 해석하기에는 오늘 시장의 개인적인 변동폭은 좀 너무 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 경제에 디플레가 나타나고 있다든지 성장이 여기서 꺾이고 있다든지 달러가 방향을 돌아선다든지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오늘의 뉴스의 그 뉘앙스들이 너무 좀 제가 보기엔 과대 포장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이나 그리고 국채시장이나 다들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가 네.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앞서 위원님도 너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연준의 정책 변화에 있어서 좀 다소 좀 느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그러한 기대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는 실제로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섣불리 예측하지 말자. 그냥 시장에서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것, 내년 2분기에는 금리의 변화가 있을 거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온 뉴스만 보자면 분명히 속도 둔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인 일정을 또 고려해 보면 반드시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인 내년 2분기 금리 인상에 맞춰두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해보자. 저도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는 다소 과하게 반응이 됐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요. 그 부분 이유와 함께 국내 시장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부담 안고 가나요? 미국 시장은 지금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상황입니다. 네. 역사적인 평균치보다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이 강달러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발표된 지표들의 부진함을 좀 고려해 본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지수별로 보면 좀 과하게 뭔가 조정을 받은 것 같지만 실제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엔 적절한 밸류에이션 조절 과정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작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은 시장 전체, 지수 전체보다는 고퍼주, 모멘텀 종목 이런 종목이 오히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조금 줄어들 것이다. 특히 지수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 우리 지수도 오늘 미국 증시가 출렁였던 것처럼 3%의 급락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기엔 어렵고요. 약간의 조정은 나타나겠지만 오히려
전체 시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수보다는 고퍼주나 모멘텀주의 조정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 중소형주에 대한 위험성을 지지난주부터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우려된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시장의 영향도 거기까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반적인 증시보다는 고평가를 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다소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그리스에 대한 위험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와 스페인 증시, 남유럽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과대포장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그리스 금리가 올라가는 것, 또 정치적인 분위기 보면 분명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4월 달에 재발행에 성공하면서 뭔가 안착하는 게 아니냐 싶었지만 정치적인 위험이 확대되니까 10월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도만 보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디폴트 얘기가 나왔을 때 국채 수익률이 10%가 넘었고요. 그때 이태리라든지 스페인 같은 데 금리는 7%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태리와 스페인 금리가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2%대거든요. 그러면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리스 같은 위험 국가의 종목들 전체 지수는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 내셔널 오브 그리스, 그 그리스 이제 국립은행의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저점에 저점을 계속 파고 있는 양상이고요. 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가 어떤 국가입니까? 유럽의 최약체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부채, 크레딧 과정에서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도 그렇고 물가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국가의 위험이 확대되면서 가장 취약지구들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이 정도로만 해석해야지 이거를 유로존 전체 문제라고 좀 해석해버리면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태리 ETF라든지 스페인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만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존이 다시 위기로 가려면 이태리나 스페인 국채 금리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이전까지는 전체 문제가 아닌 그리스만의 문제로 조금은 축소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과 이태리의 채권 금리가 좀 잠잠하기 때문에 그리스만의 문제를 좀 국한시켜보자라고 일단은 정리해 주셨네요. 네. 독일 지표 부진 어제 이야기 나눌 때요. 네. 그것도 우려가 좀 컸다, 확대 해석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가능성은 정말 없는 것인지 우리 증시 영향은 어떻습니까? 전 위기 가능성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페인이라든지 이쪽의 국채 금리까지 움직이면서 크레딧 시장까지 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전체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독일 증시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유럽 경제의 하락보다 유로존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리스만의 문제라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닌 유로존 전체 문제라면 이건 시스템 리스크고 체계적 리스크입니다. 우리 시장이 피해갈 수 없는 위험이고 그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너무 우려하는 것은 조금은 기우에 가깝다. 그렇지만 경계해 볼 필요는 있겠다. 지금 나타나는 변동성 자체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우리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것인지 시장의 체계적 위험으로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 분위기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계속된 악재가 불거지면서 더욱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럴수록 고평가를 받았던 종목들의 하락세 두드러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맞죠. 점 앞서 좀 짚어주셨는데 앞서 이슈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게임주들이 요즘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입니다. 그간 증시가 많이 올랐던 것도 좀 사실인데요. 게임주 고평가에 대한 논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나올 만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고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이 성장하는 것과 종목이 오르는 건 조금 다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흔히 CPND라고 하지 않습니까?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 컨텐츠의 성장성, 전 여전히 있다라고 보지만 플랫폼 없는 컨텐츠는 안고 없는 찐빵에 가깝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플랫폼 없는 콘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생명력이 짧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고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지없이 고평가다라고 단번에 대답을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팔아야 하는 걸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이 나고 있으면 이걸 좀 챙겨보는 시기인 건가요? 전략적으로는 종목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 그대로 우길승천하는 종목을
내일 더 오를 것 같고 오늘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꼭 팔아서 수익을 고정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조, 궁극적인 전략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누를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게임주에 대한 궁극적인 전략은 이제는 매도 쪽으로 점점 가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못 팔겠으면 하루에 뭐 10%, 20%씩이라도 조금씩 줄여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아주 단기적인 초단기 전략과 궁극적인 전략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저는 전반적인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주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덜어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종목별로는 또 다른 투자 전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또 게임주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CPND에서 플랫폼 없는 콘텐츠는 안 꼽는 찐빵이다. 그러면 안고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냐? 최소한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뭐 NHN 엔터테인먼트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주가가 당장 많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라인이라고 하는 또 네이버라고 하는 플랫폼을 끼고 있는 이 회사는 조금 다른 회사들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게임 개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조금 보강한다면 제가 보기엔 좀 개선폭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NHN 엔터테인먼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매도 관점,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게임주 중에서 안고 있는 찐빵으로 NH엔터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해외나 국내나 정말 경계할 것 투성인 시장 흐름이 그렇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략 조금 더 진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선 전략 이어갑니다.